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마치 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하여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일본의 뉴스가 나오면서 수상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고 디지털 화폐 개혁 관련주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오늘의 총평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가지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하락폭은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주식의 고수들도 조금씩 현금을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향후 일주일 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할 때 시작점에서 잡아가는 포인트 주의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4분기의 대세는 역시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수소를 기반으로 한 현대그룹 관련주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침체가 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탄소 쪽이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역시 테마성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화폐 기업 관련주 쪽에 급등세가 굉장히 심한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수상 관련주 같은 종목들이 좀 주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백신이 늦어진다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점점 코로나 관련주에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그렇다고 어느 쪽이 특별히 오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가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지금 내수 소비재 그런 중국 방한 관련한 종목들을 좀 저가에 담아두는 것이 유효할 것 같고요. 여행주나 뭐 항공주라든지 많이 빠진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대 리드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격차를 낳았는데도 역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쪽에서 좀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유권자 62%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 정도의 격차는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고 기존과는 다른 상황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승리를 어느 정도 점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당긴 디지털 화폐 시대라는 기사입니다. 바로 KCT라는 화폐 개혁 관련주 테마들이 급등을 엄청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네트 쪽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요 뉴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도 2월 4일에 CDBC 연구팀을 신설해서 디지털 화폐 개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이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 개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유로라든지 디지털 엔 작업에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화폐를 개혁하면은 통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지고 뭐 지하 경제의 양성화, 뭐 화폐 유통 및 관리비가 절감된다.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는 쪽에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디지털 취약층이 소외될 수 있고 뭐 민간 은행과의 업무가 중복돼서 또 여러 가지 감시하는 사회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중앙은행 이상 80% 이상이 연구를 하는 만큼 디지털 화폐 관련된 개혁에 대한 그런 뉴스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쪽 테마 계속 상승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방한 예상되어 있고 연말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진핑이 생방송 연설 중에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감염됐나 건강 이상설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과 대만이 또 서로 뭐 전쟁을 준비한다는 듯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지수 최근 2, 3일 동안에는 기관의 매도세와 외국인이 사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전문가의 추천 종목들마저 그렇게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시장에 큰 타격을 준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인데요. 바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도 못했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지도 못했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특별히 얻지 못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면서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 이런 쪽의 불안감이 전체적인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파우치 소장이요. 바로 빨라야 내년 4월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가능하다는 그 비관적인 전망을 냈고요.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들의 안전성과 효능성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4월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코로나 백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투명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님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삼상 임상 실험에 대한 진행 사항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 물가가 좀 상승되고 있고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7월까지 반등했던 그런 전산업 생산이 드디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요. 서비스업 생산은 당연히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전체적인 지표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안전한 백신의 그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속성 백신이 퍼지면서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서방 쪽에서는 중국, 러시아 쪽은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취업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가 됐고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면서 실업자는 11만 6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대부분 취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여행 레저 쪽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쪽에서 취직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오히려 채용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을 굳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 방류를 검토하고 있고 또 아니면 대기 방출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을 병행하는 이런 세 개 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오염수 정화 장치를 처리를 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그 오염수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방사성 물질은 남는 그런 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바다 쪽에 이게 뿌려진다면 정말 그 해양 쪽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대기와 또 같이 엮어서 굉장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의 그 어업 단체들은 당연히 바다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2022년까지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된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늘 사조 오양 같이 CJ 시푸드라든지 수산주에 관련된 강세가 오전부터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국내 수산물 업체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식량의 날이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식량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식품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이 워낙 좋지 않으면서 어제 상장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도 거의 한 15%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20만 원에 간다 하고 있는데요. BTS 의존도가 높고 또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미들이 한 주씩 주식을 산다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장이 그 시기가 상장 시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타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또 무슨 세력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전에 개인들에게 그런 그 돈을 지급하면서 소비를 살리려고 내수 소비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다 이제는 끝나면서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다시 정부가 소비 쿠폰을 다시 뿌려서
3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제약선을 중단했던 그 8대 소비 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하고요. 연말 크리스마스 시기를 대비해서 뭐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외식, 관광, 문화 각 분야의 내수활력 패키지를 활발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은행 거래가 99%가 거의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이 IT 투자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특히 IT 전문 인력 비중이 굉장히 작아서 국내 은행 IT 인력은 총 47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은행원의 8.5%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IT,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투자 관련된 쪽에서도요, 계속 삼성전자를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뭐 퀄컴, 엔비디아 정말 다양한 세계 글로벌 업체와 꾸준히 계약을 성사시켜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 폰 메모리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는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뭐 D램 시장에서는 54%, 낸드 플래시에서는 43% 점유율로 각각 1위에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뭐 삼성전자의 좋은 부분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철강주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원자재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강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 US 스틸의 주가가 한 달 새에 18%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21%나 올랐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 철강주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계속 이슈를 끌었던 급등주는 에스코넥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수소 발전에 대한 그 의무 구매 부분을 추진한다는 그 내용에서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스코넥이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4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급등은 했지만 현재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저렴하다 가치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뭐 탄소를 변화시키는 그런 다양한 신재생, 친환경 기술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좀 통합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수소와 엮여서 좋은 시장 흐름이 나올 것 같고 특히 뭐 건강 관련 키트 쪽에서도 또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하는 에스코넥이 굉장히 미래 4차 산업들에 관련된 직종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에스코넥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요. 에코프로비엠과 워닝 머티리얼즈, 애경산업, 현대상사를 준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0년 4분기 바로 재고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간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기아차의 니로 판매량이 좋아지면서 출하량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하회를 할 예상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미 주가의 흐름은 이것을 대비해서 다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미리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 SDI 주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뱀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고 2021년,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투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인데요. 바로 높아진 안전 재고와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OLED 라인 셋업에 대한 인스톨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3분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가에 담아갈 수 있는 자리이고요. 3분기도 뭐 4%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매출은 19% 늘어날 예정이죠. 이렇게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 사업 계획에 대비해서 연말 연초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청 이 사업장 내 플랜트를 추가 건설 중에 있다. 내년에도 외형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시장이 조용한 실적주보다는 화끈한 성장주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메모리 수급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조용한 실적주가 다시 관심을 받을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워닝 머티리얼즈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인데요. 생활용품 사업 부문이 3분기에도 탑라인 성장 가능할 전망이 보이고 있고 신규 위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로 인해서 매출 증대 효과가 더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부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그 색조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향 수출 채널이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이것이 가장 저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회복할 수 있는 회복세가 보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 26,000원으로 지금 저점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지만 전기 대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주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활용품과 화장품 다시 컨택트주가 주목받게 된다면 애경산업도 좋은 유통 트래픽의 그 회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요,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올해의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주력 사업 같은 경우가 차량 소재와 철강 부문이 주력인데요.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과 철강 부문 산업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또 이거에 대한 많은 선적 출하 물량이라든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교역량 증가 등 이런 수익을 예상해서 올해와 내년 매출액이 기존 대비 상향하였고 영업이익도 17% 이상 상향 조정해서 주가 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그 반영 대비 지금 굉장히 3.5배, 0.5배 수준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현대상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낙폭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그 대선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가 빨리 결정이 되고 시장의 그런 불안감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좋은 쪽은 전망을 바라보시고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제가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